네, 주말 토크. 오늘은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 모시고 진행하는 김종래의 이슈 진단입니다. 여야 극한 대치 어디까지 갈지 참 궁금합니다. 더구나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여론조사, 저희 TV조선 개국 2주년 특집 여론조사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앞으로의 전국 전망, 김 교수님과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저기 여의도 정치에 대한 실망 너무 큰데 말이죠. 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예. 오늘 TV조선이 개국 2주년 맞아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네. 저도 사실 깜짝 놀랄 만큼 91% 가까이가 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은 거아닙니까? 네. 6%만이 찬성한다고 그러면 이쯤 되면은 적어도 제도로서의 의회주의는 있지만 실제로 네. 저건 병든 정치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참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싸죠. 지금 이어도를 둘러싼 방공 식별구역 가지고 네. 거의 뭐 전쟁이 날 수준 같이 그냥 치닫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생각에는 그런 건 도대체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마디를 하지 않는 저렇게 정말 대단한 국회의원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정치냐. 네. 이런 생각이 들죠. 참 오래. 자, 그렇단 말이죠. 이 실망이 점점 커지면 뭔가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새바람의 징후가 이제 여러 군데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거를 현재의 여의도 정치 시스템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고 또 이 국민들 눈에 볼 때는 저게 지금 저렇게 해서 새바람이 일어나고 있구나. 다만 새바람이 어떻게 결집될 수 있는 정치적인 선거 같은 게 없어서 그렇지 여러 군데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걸 주도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면 새바람을 불러올 만한 사람 내지는 뭐 좀 일으키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대략 그러니까 아주 이걸 뭐 도식적으로 딱 맞다 틀리다 보다 대체로 이런 분들은 이런 추세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 여권 쪽에 한 2분, 야권 쪽에 2분 이렇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 이분들은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본인 의사와 관련 없이 여의도에 아주 진절머리가 나 있는 정당 주변 사람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저런 사람이면 어떨까 하는 여론이 이제 가끔 나온다든지 아니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편의상 이 호불호가 아니고 제가 무슨 지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권 쪽에서 연장자 순서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래야지 뭐 가나다 순위는 뭐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여권 쪽에서는 반기문 전 현재 유엔 사무총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언론에서 이분도 이제 차기 대권 후보감으로서 이제 여론조사도 넣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본인 의사는 관련 없이 이분은 44년생으로 충북 음성생이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나왔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했는데 아주 특이한 경력은 대통령 외교보좌관입니다. 이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했는데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전현직 외교관들 중에서 누가 가장 괜찮은 사람이냐 일종의 다면 평가를 했더니 이 반 총장이 압도적으로 1위가 돼서 잠시 쉬고 있던 분을 초빙을 해서 외교보좌관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때는 수석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이제 장관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유엔 사무총장까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하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있죠. 이분은 48년생으로 전남 장선생이고 잘 아시다시피 대법관을 하다가 감사원장을 했다가 본의와는 조금 다르게 국무총리를 했고 최근에 국회에서 국가 모델 연구 모임에 가서 독일의 정치 시스템이나 독일의 정치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연하는 과정에서 소신 발언을 상당히 많이 해서 들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는 야 독일을 저렇게 연구한 분이 있구나라는 감동을 줬고 반대로 또 야당 쪽에서는 유신으로 해결한다는 논란에 한번 섰던 분이죠. 그런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정치에는 안 할 것 같이 말씀하시다가 그날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 의사는 제가 확인해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분을 뭐 여기서 자리가 무슨 꼭 대권이냐 서울시장이냐가 아니라 이런 분을 좀
영입을 해서 새바람을 일으키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야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야권은 누가 있습니까? 야권은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연령 순서입니다. 예. 이분은 경남 창년생으로서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죠. 서울대학교 입학을 했지만 어찌하여 거기는 졸업을 못하고 또는 안 하고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하는데 이분은 주로 시민단체, 시민운동, NGO 계열에서 성장을 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하고 아름다운 가게 아주 유명했죠. 네. 거기에 상임이사를 했던 분이고 현재 서울시장입니다. 이분은 아까 두 분처럼 당적을 갖고 있는 않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민주당 소속이니까요. 민주당 소속이지만 적어도 여의도 정치와는 거리를 상당히 두고 있는데 성공했거나 거리를 두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은 누가 계신가요? 다음 분은 안철수 의원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신. 이분은 62년생 부산생이고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주식회사 그 유명한 안랩 이사회 의장을 했고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원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뭐 이미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째 저런 사람까지 포함시켰냐고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몸에 찌든 현재의 그 여야의 그 정치 체질과는 다른 좀 다르죠. 새 정치를 표방하고 나왔고 이런 분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김 교수님이 이 4명을 조금 그 소개하고 싶으신 내지는 뭐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한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던진 메시지가 있겠죠. 그렇죠. 이분들은 각기 고유의 이 나라에서 살면서 정치 아니고도 다른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전문가로 성장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고유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 반기문 사무총장은 외교, 통일, 안보 155개국을 유엔 사무총장이니까요. 하는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항식 전 총리는 행정부 경험을 했고 법조인으로 장성했으며 최근에는 이제 독일을 말하자면 그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표현하자면은 독일을 브랜드화했다고 볼 수가 있죠. 독일에서 이제 정당 해단 제도가 이렇다 아니면은 생산적 복지가 무슨 보편적 복지보다 어떻다 신데렐라처럼 하루아침에 정치인이 성장하는 건 아니다. 연정도 가능할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독일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발언을 해서 제가 놀랐다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감동을 했다고 그런데 손학규 경기지사 또 저기 부산 경남지사 김도관 지사 다 그분들도 독일 갔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독일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한 걸 제가 과문한 탓이지 못했으면 마침 또 세 분이 베를린 자유대회가 거기 같이 계셨다고 그러던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또 다른 영역에서 예를 들면 시민운동,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이나 시민단체 차원이 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성장을 해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서 커서 어쨌거나 정치권에 들어와서 서울시장을 하고 있고 뭐 서울시장 그렇게 엄청나게 못한다 소리를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좀 문제를 일으키긴 했습니다만은 또 안철수 의원도 안철수 의원 같은 것도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저분은 어떻게 볼 거냐면 문제는 별개로 신당을 창당한다고 선언했더니 TV조선의 여론조사 결과로도 알다시피 여기는 한 32% 나오고 민주당은 13%가 나왔으니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거냐. 일당까지 위협하는 정도니까 참. 이래서 전문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로 보여서 공통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아까는 개별적인 고유 브랜드라면은 그래도 좀 상생, 타협, 뭐 이렇게 좀 글로벌 스탠다드, 법의 지배 이런 거 있지. 그저 막말하고 욕지거리하고 거리 투쟁하고 공중부양하고 청와대 경호원하고 싸우고 삿대질하고 농성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분들 아닌가.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말이죠. 그런데 제3의 인물이 성공한 경우가 참 없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분들의 성공 가능성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추세로 갈 거라는 거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정치 현장을 많이 지켜보면은 느낄 수 있는 거는 국가와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을 아주 자기만이 해낼 수 있다라는 아주 권력의지가 대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71년도에 대통령에 출마한 후에 한 40몇 년 만에 대통령이 됐고 네,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통영중학교 때부터 미래 대통령이라고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그와 유사한 인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 권력 의지는 대단한 이걸 무슨 대권 경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식, 공공의식, 소명의식에 따라서 꼭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이 의지가 중요하지 나머지는 방법이 문제다.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영입된 분들은 꽃가마에 탈락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사가 결국. 그런데 지금도 그런 분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꽃가마 타고 싶으신 네, 분들. 그런 분들은 결국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정말 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요게 아주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철수 신당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에 총선 전이나 대통령 선거 전에는 대체로 보면은 포말형 정당, 일회성 정당들이 급조가 됩니다. 이제 박찬종 신당, 이인재 신당, 문국현 신당, 정몽준 신당, 아니면 최근에 작년에는 박세일 신당까지. 그런데 그거는 어떤 정치 선거가 있기 전에 만들어지고 소멸이 됐는데 그렇죠. 이 경우에는 안철수 신당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1년 만에 지금 신당을 창당하는 첫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기존 야당을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이기고 있다. 근데 더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 100명 중에서 안철수 의원이 좋아서 지지한다는 사람은 20명밖에 안 되고 맞습니다. 80%는 새정치를 바라기 때문에 여야가 싫어서 그런 여야가 싫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철수 의원이 이 새정치에 대한 기존 정당과 같지 않은 예를 들면 섣불리 민주당하고 연대를 한다든가 새누리당 방식으로 집권을 하려고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 세력은 와르르 왜냐면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을 좋아했다든지 이론을 좋아했다든지 그 지역적 연구가 있든지 했지만 이분은 다르다. 금방 이탈될 거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세 분도 그분들이 좋다기보다는 이 현실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내는데 이런 욕구를 그래도 저 사람들이면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의원부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이번에는 안철수 현상이지만 요 다음에는 반기문 현상, 김황식 현상, 박원순 현상 또 네 사람이 못하면 제5, 제6이 끊임없이 나타날 거예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착각하죠. 이 네 분이 다 내가 뭐 꼽아찍기는 했습니다만은 자기가 좋아서기보다는 현 여의도 정치를 개혁하고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바라고 있다는 거. 그 지지에 부응하지 못하면은 그건 뭐 그대로 다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이 안철수 신당의 독자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데 야권이 분열되면 여당에게 패한다. 이것도 하나의 딜레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생각해야죠. 자, 현행 여의도 정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나냐? 아니면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이나 말하자면 횡포가 있다면 횡포가 있는 거에 대해서 반대 세력으로서의 자기냐를 얘기해야죠. 만약에 여의도 정치 전체에 대해서 나는 대안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야권 연대라는 것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새누리당에 대한 여의도 차원의 야권 연대 아니겠습니까? 저분의 입장에서 새정치를 한다면은 두 정당과 다른 세력을 갖는 것이 제가 보기엔 논리적으로 맞고 지지 세력이 그걸 바라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뭐하러 민주당과 다른 현행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싫어서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바에는 아예 민주당에 들어가서 뭘 하든지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지지하는 국민, 내 소비계층이 누구냐, 내 고객이 누구냐,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저 하루아침에 날아갈 겁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